서둘러 들어오시게 부탁을 드리고요. 초이스하고 빨간 펜 부탁드립니다. 어, 펄스와 강- 빨간 펜. 강사님 딱 100명 되면 시작을 하시죠. 97명입니다. 3명만 더 들어오면 98. 네, 100명 됐습니다. 그럼 강사님 시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제가 바로 시작하도록 할까요? 자, 네. 리더님, 반갑습니다. 뉴트라이트 브랜드 체험 강사 최재한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다 저녁에도 아침처럼 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리더님들 덕분에 제가 에너지를 충전해서 이 자리에 와 있고요. 오늘 만약에 안 들으신다면 너무나 후회되실 겁니다. 왜? 우리 뉴트라이트 컨설팅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기능성 제품 13가지를 다룰 예정이고요. 지난 초이스 총정리 1번이 지옥과 같은 입시학원이었다라고 생각하셨다면, 아닙니다. 오늘이 최고도로 힘든 시간이다. 그렇지만 많이 배워가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 저와 함께 초이스 총정리 2번째 시간. 이 원이라고 돼 있네요. 이거 2입니다. 2. 수정을 못했어요, 제가. 2번째 시간. 바로 기능성 원료 제품들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뉴트라이트 초이스 총정리 강의는 입시학원 강의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눈빛 교환할 시간이 없어요. 소통할 시간 없습니다. 무조건 받아 적고 외우는 100% 주입식 교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왜 이렇게 말이 빠르지? 왜 이렇게 혼자만 진행하는 거야? 그런 생각 하시지 마시고 따라와 주세요. 중간중간 살아 계신지만 확인되시면은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요,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할 때 기능식품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천연식품? 아니에요. 보조식품? 아닙니다. 건강기능식품을 건강보조식품이라는 단어와 혼용해서 쓰시면은 안 됩니다. 엄연히 달라요. 건강기능식품은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증한 기능성 원료를 베이스로 현재의 건강을 유지하거나 증진시킬 목적으로 제조, 가공한 식품입니다.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에 이런 마크가 부여되고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기능성, 과연 무엇을 이야기할까? 꼭 기억해 두세요.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영양소로서의 기능. 비타민 C라는 건강기능식품은 비타민 C라는 영양소적 기능성을 인증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항산화 기능, 철분을 흡수시킬 수 있는 철의 흡수에 도움을 주는 기능, 이런 것들이 바로 영양소적 기능이 인증되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2번째로 생리활성 기능입니다. 이것이 우리 리더님들이 가장 많이 보시는 기능이에요. 어떤 거죠? 눈 건강에 도움 줄 수 있음. 간 건강에 도움 줄 수 있음. 여성 건강에 도움 줄 수 있음. 어디에 도움 줄 수 있음이라는 것이 무슨 기능? 생리활성 기능입니다. 3번째,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이라 함은 질병 발생 위험 감소의 기능입니다. 이게 좀 중요하죠. 그런데요, 이 질병 발생 위험 감소의 기능이라 함은 그렇게 아무 영양소에나 주어지지 않는다. 모든 전문가들이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시간이 흘러도 그 결과가 뒤바뀌지 않을 만큼 확실한 근거가 있는 경우, 대표적으로 비타민 D, 칼슘, 이런 거죠. 어떤 기능이 적혀져 있어요? 바로 비타민 D는 뼈와 치아를 구성하는 칼슘 흡수에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로 인해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다. 즉 골다공증 발생 위험 감소의 기능. 특정 질병이 언급이 되고 그 질병의 위험 감소의 기능이 바로 건강기능식품 3번째의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보조식품, 천연식품과
혼용해서 쓰시면 안 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처가 인증한 원료라는 것과 함께 적정 일 섭취량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 요걸 알아두셔야 되세요. 그래서 뉴트리라이트에도요, 이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를 두 가지로 구분한 제품들을 만나실 수 있는데 어떻게 구분되고 있냐고요? 첫 번째, 고시형 원료. 고시형 원료는 바로 식품공전이라는 건강식품공전이라는 책자에 그 원료가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오랜 시간에 걸쳐서 안정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있는 원료이기 때문에 누구나 제조 기준, 규격 맞춰서 제품을 생산할 수 있어요. 여기에 있는 원료를 사용한다면. 하지만 개별 인정형 원료라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개별 인정형 원료는 기존의 건강기능식품 공전에 등재되어 있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 우리 김란희 리더님께서 등산을 하다가 빨간 열매를 발견했습니다. 아, 이거 맛있게 보이네. 먹었어요. 웬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피로가 싹 가시는 거죠. 궁금합니다. 이 빨간 열매 안에 도대체 어떤 성분이 나의 피로 회복에 도움을 주었을까? 그 원료 성분을 추출하고 인체 적용 시험을 거쳐서 안정성 테스트를 거친 다음 이 데이터를 식약처에 제출했을 때 식약처에서 야, 이거 알아내는데 시간, 돈, 노력 많이 들었겠구나. 너희들만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특허를 줄게 라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고시형 원료는 흔하고 그저 그런 거고 개별 인정형 원료는 매우 특별하고 좋은 거고 이거 아니라 원료의 등록 방법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규정을 짓지 않으면 뉴트리라이트의 고시형 원료, 오메가3, 그리고는 징코엠, 비전아이디, 밀크시슬, 옥타코산올, 코큐텐 이런 거는 그냥 흔한 제품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에요. 개별 인정형 원료로 뉴트리라이트에 어떤 제품들이 있을까요? 구슬림을 포함해서 지금 보이시는 소팔메토 블렌드, 엘로케어, 밸런스 위드인 슬림핏, 그리고 루바브 뿌리 추출물, 루바블렌드, 그리고 아쿠아 서플리먼트 이런 것들은 개별 인정형 원료를 가지고 만든 제품입니다. 좋다 나쁘다의 기준이 아니라 기능성 원료의 등재 방법의 차이가 있을 뿐이었어요. 지금 보시는 눈부터 시작해서 관절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이런 다양한 건강 기능적인 문제가 발생하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건강할 때 이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도움되는 영양 솔루션들을 찾고 계시죠. 눈은 초이스 총정리 1, 비타민 A를 다룰 때에 이미 다 진행을 했던 부분이어서 눈을 제외하고 코 가민 반응, 간, 갱년기, 전립선, 기억력, 혈행, 혈당, 혈압, 관절 그리고 수면에 이르는 영양 솔루션들을 제품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초이스 총정리 페이지를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리더님들 친구분들 만나시면 아우 나 요즘 나이 들었나 봐 라고 이야기할 때 이 두 손을 어디에 가장 많이 갖다 대세요? 얼굴에 갖다 대지 않으세요? 나 나이 들었나 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지 그 누구도 전두엽에 손을 갖다 대고 나이 들었나 봐 라고 하는 분들은 없다라는 겁니다. 리더님, 우리의 뇌도 나이가 먹습니다. 노화가 진행된다는 뜻이에요. 뇌에는요, 약 1000억 개의 신경세포가 있고 이 각각의 신경세포는 여러 개의 접합 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린 이 뇌신경세포를 뉴런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세포는 활성화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산소가 필요해요. 영양소가 필요해요. 뇌신경세포에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해 주는 거 누구죠? 혈액입니다. 그런데 어쩌죠? 뇌는 심장보다 위에 있고 우리는 중력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심장에서 혈액을 밀어 올려 뇌로까지 보내는 혈행이 원활해야지만이 뇌로 가는 산소와 영양소 공급이 충분하다. 이러한 혈류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요. 뇌신경세포의 기능은
감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기억력 감퇴, 학습 기능, 인지 능력, 운동 기능, 감정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뇌로 가는 혈류량과 연관이 있다. 게다가 바로 활성산소 또한 뇌신경 세포에 영향을 미치더라는 겁니다. 자, 과도한 활성산소, 정상적인 세포를 공격하죠. 뇌신경 세포 뉴런도 활성산소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뇌신경 세포가 작동되는 과정에 생기는 부산물, 찌꺼기들, 대표적으로 단백질 응집체들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베타 아밀로이드 이런 것들이 뇌신경 세포에 쌓이기 시작하면 어떨까요? 뇌신경 세포 뉴런의 기능은 저하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죠. 뇌의 건강에 있어서는 혈류량을 사수하라. 첫 번째. 두 번째는 항산화를 케어하라.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해서 바로 뉴트라이트, 징코엠을 만나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자, 뉴트라이트 징코엠은요, 은행잎에서 추출한 플라보놀 배당체라는 화합물을 이용한 건강기능 식품입니다. 일단은 이 플라보놀 배당체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건지를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혈류량을 사수하기 위해서 혈액의 점도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죠? 자, 우리 혈액에서 점성을 결정하는 것은 건강한 혈액이라면 혈소판. 그런데요, 이 혈액을 응고시키는 역할을 하는 혈소판이 너무 과도하게 활성화되면은 혈액의 점도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은행잎 추출물 플라보노볼 배동체가 하는 역할은 바로 혈소판의 과도한 활성을 억제해서 혈행을 원활하게 도와줌으로써 뇌의 세포에 있는 산소와 영양소 공급을 도와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혈행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두 번째, 이 은행잎에서 추출했다라는 이 플라보놀 배당체는 식물이 가지고 있는 파이토케미컬입니다. 그 자체로가 뭐를 가지고 있어요? 항산화 기능을 가지고 있죠. 고로 항산화 작용을 통해서 베타 아밀로이드와 같은 불필요한 찌꺼기들이 생성되는 것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식약처에서 이 은행잎 추출물 플라보놀 배당체의 기능으로서 혈행 개선을 통한 기억력 개선과 더불어 또 항산화 기능을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아무렇게나 먹으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플라보놀 배당체로서 최소 얼만큼? 28에서 36mg 정도는 먹어줬을 때 하루에 그 기능을 할 수 있다. 뉴트라이트의 징코엠 어떨까요? 하루 34mg의 플라보놀 배당체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정량 섭취만으로 관리하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있죠? 우리 리더님들 어떠세요? 요즘 무조건 많이 먹어, 다 먹어, 이것저것 먹어라고 하지 않으시잖아요. 어떤 건강상의 불편함, 고민, 거기에 맞는 솔루션을 적절히 주시면서 뭐까지 보세요? 지금 현재 나의 소비자가 어떠한 의약품을 먹고 있는지도 같이 체크하시는 겁니다. 왜? 이런 혈행과 관련되어 있는 건강기능식품은요, 나의 소비자가 항응고제라던가 항혈소판제라던가 또는 이런 뭔가 혈액을 응고시키는 것을 억제하는 항혈전제와 같은 것들을 먹고 있다면 기능이 중복되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주의하면 좋을까요? 영양을 정량으로 섭취하는 거 중요할 수 있고요. 발치하러 갈 때, 입 뽑으러 갈 때, 또는 작은 시술을 받을 때 지혈이 잘 안 되는 것을 고려해서 어떤 시술을 받기 전에는 섭취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것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임플란트 하러 갔는데 혈액이 멈춰지질 않아요. 병원에서는 아스피린을 끊고 오라 해서 끊고 갔는데 왜 지혈이 안 될까? 알고 봤더니 내가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먹고 있던 혈행과 관련된 영양소들을 잠깐 쉬는 것을
놓쳤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미리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랑 보신 것은 뉴트럴라이트의 진코엠, 건강한 두뇌에 도움되는 영양소였어요. 자, 이번엔 오메가3 불포화 지방산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방산 중에서도요, 반드시 음식을 통해서 체내에서 합성할 수 없는 음식으로만 섭취해야 하는 것, 필수 지방산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필수 지방산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필수 지방산은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메가3, 오메가6, 오메가9 이런 것들 중에서 지금 보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동물성 불포화 지방산 오메가3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DHA, EPA, 알파-리놀렌산, ALA라고 하죠. 이 세 가지를 통틀어 오메가3 지방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DHA가 하는 역할은 뇌와 신경 조직 그리고 망막을 구성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누구든지 섭취할 수 있고 섭취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영양 성분입니다. EPA는요. 혈액 중에 과도한 중성지방이 합성되는 것을 억제시켜 혈행을 원활하게 도와주기 때문에 혈행 건강에 도움이 되는 포커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두 개의 합은 항염증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염증에 이슈가 있는 경우 오메가3 불포화 지방산을 2000에서 3000mg 정도 고려한다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알파리놀렌산은 오메가3 지방산 가운데서도 식물에서도 발견이 되는 성분이에요. 이 알파리놀렌산의 가장 대표적인 기능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항응고 기능도 있고요. 혈액을 응고시키는 기능도 있고요. 또 하나 바로 그 자체만으로도 DHA와 EPA로 일부 전환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알파리놀렌산만 드신다고 해서 내가 필요한 DHA, EPA가 다 합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있었을 때 DHA와 EPA를 서포터즈 해줄 수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세포막을 구성하는 거. 리더님의 몸은 모두 다 세포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러한 세포막은요, 콜레스테롤, 인지질, 그리고 지방 조직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리더님들께서 어떤 지방을 많이 섭취하느냐에 따라 나의 세포막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포화지방산을 많이 섭취했을 때 당연히 나의 세포막을 구성하는 지방산은 포화지방산의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좋지 않냐고요? 포화지방산은 실온에서 어떤 상태예요? 고체 상태죠.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돼지고기, 소고기 요리하고 난 다음에 프라이팬에 어떤 덩어리가 생기는지 보셨죠? 고체 상태. 하지만 불포화 지방산은 실온에서 어떤 상태예요? 액체 상태. 아, 불포화 지방산의 섭취 비율이 많은 것이 세포막의 유연성에도 관여하겠구나. 세포막이 유연하면 뭐가 좋은가요? 그 막을 뚫고 호르몬이 이동합니다. 그 막을 통해서 효소들이 이동해요. 그 막을 통해서 다양한 영양소들이 이동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세포막은 어때야 된다? 유연해야 된다. 그러면은 포화지방산의 섭취 비율보다는 불포화지방산의 섭취 비율이 더 높은 것이 도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메가3라고 하면은요, 자연에 존재하는 형태, 가공한 형태 구분이 되는데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연에 존재하고 있는 오메가3 형태, 대부분의 식품 중에는 바로 이런 TG 타입, 중성지방 타입의 지방산이 가장 많죠. 얼굴이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볼까요? 글리세롤 하나에 포화지방산 2개, 그리고 불포화지방산 하나가 붙어 있어요. 이게 자연에 존재하는 지방산의 얼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어때요? 옛날에는 몰랐는데 현대가 되어서 포화지방산 섭취 비율이 너무 과도한 거예요. 나는 뭐를 먹고 싶은데? 불포화지방산만 좀 먹고 싶은데 저 포화지방산 좀 뺄 수 없습니까? 있죠.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했으니까. 그래서 바로 포화지방산을 빼고 불포화지방산만 남겨놓은 타입이 EE 타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에스테르 결합으로 만들어진 타입, 에틸 에스터 타입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자, 어떠세요, 리더님? 자, 글리세롤이라는 기둥이 있어야 지방산의 흡수율에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에탄올을 이용해서 포화지방산을 제거하고 나니 글리세롤이 없어져서 흡수율에 좀 아쉬움이 있어요. 하지만 순도가 높아졌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고민이 생겼어요. 순도 높은 건 좋은데 흡수율도 같이 높이면 안 되니? 그리고 얘의 얼굴이 자연에 있던 모습이랑 얼굴이 달라졌잖아. 자연에 있는 얼굴과 같은 얼굴로 가면서 흡수율을 높이는 공법. 그게 바로 많이 들어보셨던 RTG 타입입니다. 자, 흡수율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글리세롤을 넣어주면서 다시 불포화지방산 2개를 더 붙여서 얼굴 모양은 자연에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오면서 포화지방은 빼버렸어요. 흡수율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리더님, 여기서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소비자들이 RTG 타입의 오메가3가 좋다라는 것이 이 구조적인 문제에서는 파악이 됐어요. 그런데요, 리더님, RTG 타입이 흡수율이 높다라는 것은 그 구조적인 특성을 가지고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결론적으로는요, 누가 섭취하느냐에 따라 그 흡수율은 달라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너무나 건강하신 안소영 리더님께서 TG 타입의 중성 불포화지방산을 드셨다 한들 거기에 들어있는 포화지방산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어요. 반대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몸이 종합병원이라는 예를 들어 그렇다면 제가 RTG 타입을 먹은다 한들 전부 다 흡수가 되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큰 변수는 누구다? 흡수율의 가장 큰 변수는 나. 개인의 식습관과 건강 상태라는 거. 요거를 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난 잘 모르겠고 RTG 타입을 원해 라고 한다면 소비자의 니즈를 거스를 필요 없으세요. 우리 소비자분의 니즈가 RTG 타입이라면 뉴트리라이트의 RTG 타입 원료를 쓰고 있는 오메가3 밸런스, BDHA 블렌드, 오메가 젤리도 RTG 타입의 원료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그 제품으로 안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최근에 나왔던 마린 오메가3는 무슨 타입이야? 라는 궁금증이 생기실 거예요. 알려드릴게요. 마린 오메가3는 EE 타입입니다. 오늘 아신 분도 계실 거고 몰랐던 분들도 계신가요? 뭐라고? E 타입이라고? 리더님, 전 세계적으로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타입은 EE 타입이에요. 안정성과 유효성이 입증이 되었다라는 뜻인데요. 그렇다면 흡수율은 어떻게 할 것인가? 걱정할 거 없죠. 과학이 발달하면 공법도 발달하더라. 그래서 안정적이고 유효성이 입증된 E 타입의 아쿠아셀 공법을 적용하는 겁니다. 아쿠아셀 공법은 하나의 불포화 지방산 분자를 100분의 3보다도 작게 잘라 넣는 거예요. 아주 작게. 100분의 3이라 함은 머리카락 한 올 단면을 100으로 봤을 때 이거를 100분의 3보다도 작게 잘라 넣은 상태. 미세하게 쪼개어 놓고 그 각각의 미세한 분자에 물 분자를 하나씩 붙여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분자가 어떤 특징을 가지죠? 물에도 가까워지고 기름에도 가까워지는 성질을 가지면서 일반 피쉬 오일과 아쿠아셀 공법으로 가공한 오일의 흡수율의 차이가 얼마큼 나더라? 6.1배 유의적인 차이가 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리더님, 이 타입의 원료를 사용했다 했을 때에 아쿠아셀 공법이 적용이 되었다면 흡수율에 있어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 없는 부분이었다라는 거죠. 뭐를 걱정해야 돼요?
나의 개인의 식습관과 건강 상태를 걱정하시는 것이 더 맞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나는 RTGE 이런 거 잘 모르겠고 흡수율 좋은 공법에 1000mg 정도의 오메가3를 섭취할 수 있으면서 목 넘김이 좀 좋은 크기 그런 제품을 원해라고 한다면 마린 오메가3로 다가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PA와 DHA의 합을 1000mg로 하루 전체 섭취량 기준으로 맞춰 놨고요. 지용성 영양소이기 때문에 산화되지 않도록 비타민 E, 항산화 영양소와 더불어 알파-리놀렌산, 화이트 치아씨드에서 추출한 식물성 알파-리놀산 오메가3를 함께 포함했기 때문에 EPA와 DHA의 비율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원료를 서포터즈 해줬다. 기능은 뭘까요? 혈액 중에 중성지방이 과도하게 합성이 되면 혈행이 방해가 됩니다. 혈중 중성지방이 과도하게 합성되지 않도록 중성지방을 합성하는 효소의 작용을 억제하는 거죠. 그래서 혈행을 원활하게 도와줌으로써 기억력과 건조한 눈에 도움을 줄 수 있고 비타민 E를 통해서 항산화 작용을 통한 활성산소 케어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4중 케어의 제품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참고로요, 리더님, 혈행 개선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면 DHA, EPA 합이 500mg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 이하로 드셨을 때는 그 기능이 유의미할 수 없다. 건조한 눈에 도움이 되려면 600mg 이상이 돼야 돼요. 그리고 항염 작용에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 식생활을 고려해서 조절할 수는 있지만 2000에서 3000mg을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마린 오메가3의 제품을 통해서 관리를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도 나는 알이 좀 작으면서 하루 종일 냄새 나지 않도록 좀 목 넘김 쉬운 거 없니? 나는 그래도 RTG 좋아. 그런 소비자의 고객들의 니즈를 지속적으로 충만해주고 싶으시다면 오메가3 밸런스로 가셔도 괜찮습니다. 마린 오메가3도 1000mg이라는 양에 비해 입자가 알 크기가 크지 않아요. 그런데 오메가3 밸런스는 훨씬 더 작죠. 게다가 RTG 타입이라는 것도 중요하죠. 여기에 DHA와 EPA 비율이 1대1, 마린은 4대3. 그렇다면 마린 오메가3의 4대3은 EPA가 좀 더 높으니까 혈행에 포커싱이 되어 있고 오메가3 밸런스는 혈행에 이슈는 없지만 관리 목적으로 목 넘김 쉽게 RTG를 먹고 싶어 하는 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굉장히 노멀한 제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게다가 삼킬 수 있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은 이 오메가3 밸런스 하나를 가지고 알수를 조절하면서 온 가족이 드실 수 있는 장점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오메가6 불포화 지방산으로 넘어왔어요. 오메가3는 동물성 불포화 지방산이었다면 오메가6는 식물성 불포화 지방산입니다. 얘는 오메가3라고 하지 않죠? 오메가6 리놀렌산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주로 식물의 종자유에서 많이 추출을 하죠. 달맞이꽃 종자유, 보라지꽃 종자유 이런 거 들어보셨을 텐데요. 자, 이 리놀렌산이라는 성분이 우리 체내에 들어온다면 감마 리놀렌산의 형태로 합성이 이루어집니다. 아, 그러면 누구나 아무나 식물성 리놀렌산을 먹으면 다 감마 리놀렌산이 만들어질까요? 그러면 너무 좋죠. 지나친 음주, 비만, 노화, 각종 대사증후군이 있을 경우에는 리놀렌산을 섭취한다 하더라도 체내에서 감마 리놀렌산으로 전환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타입으로 먹어주면 좋을까요? 리놀렌산의 형태로 드시는 것보다는 애초에 감마 리놀렌산의 형태로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이 감마리놀렌산이 우리 몸에서 무엇으로 전환이 된다? 생리활성 물질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로 전환이 됩니다. 어렵죠? 프로스타글란딘. 이거 도대체 뭐야? 라고 하신다면 호르몬과 유사한 물질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호르몬과 유사한 물질이다. 이 말은 호르몬처럼 활동한다라는 거예요. 호르몬처럼 작용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이 과연 왜 필요하고 우리 몸에서 무슨 작용하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그걸 알아야 먹어야 할 당위성이 생기니까. 그것은 제품의 기능성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트리라이트의 GLA 블렌드, 보라지유와 달맞이꽃 종자유에서 추출한 감마리놀렌산을 함유하고 있고, 이러한 감마리놀렌산은 우리 몸에서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생리활성 물질로 전환이 되어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혈액 중에 과도한 콜레스테롤을 개선해서 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고, 면역 과민 반응에 의한 피부 상태 개선에 도움 줄 수 있으면서 월경정 불편감으로 인해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